경찰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지명 수배자가 알고 보니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행방이 이틀째 오리무중입니다. 제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주 헬로윈을 앞두고 경찰이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사탕과 초콜릿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건초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찰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지명 수배자가 알고 보니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량 한 대를 들이받더니 용의자가 뛰쳐나왔습니다. Drivers out running westbound down alleyway past 1412 Villa Place. 연이어 담을 뛰어넘으며 도주하던 용의자가 숨을 곳을 찾다 한 건물 창고에 진입합니다. 경찰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용의자는 결국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올해 38살의 존 드레이크 주니어. 지난 토요일 한 주유소에서 여성을 총으로 위협한 뒤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I just got robbed at gunpoint. He took my car. He took my car. I don't know. Like. 드레이크는 이후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관 2명은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 수배된 드레이크는 과거에도 수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가 다름 아닌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인 존 드레이크 메트로 내슈빌 경찰서장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왔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테네시 수사당국은 드레이크 주니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아직도 잡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5일 저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행방이 이틀째 오리무중인 가운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이번 사건의 용의자 40세 백인 남성 로버트 카드를 체포하기 위해 현재 FBI, US 마셜, 연방 폭발물 단속국뿐만 아니라 메인주와 보스턴, 뉴욕주 경찰 인력까지 급파된 상황입니다. 총격범 카드가 거주하던 자택 근처 도로는 경찰국의 장갑차가 줄을 서 있는 상태며 경찰견, 드론, 헬리콥터 등 모든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 경찰은 그가 사용하던 핸드폰과 편지, 메모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메인주 경찰국은 용의자의 흰색 SUV 차량이 인근 도시 리스폰에서 발견됐다며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50마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인근 상점 및 학교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드의 차량이 루이스턴에서 약 9마일 떨어진 리스본에서 발견되면서 경찰과 FBI 요원들은 용의자가 배를 타고 탈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강으로도 넓히고 있습니다. 버려진 차량 인근 안드로스코긴 강을 따라 잠수부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 강에서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격범 카드의 측근에 따르면 카드가 오래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졌으며 범행을 저지른 볼링장 역시 두 사람이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격범 카드는 육군 예비역 출신으로 부대 내 최고 명사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 당시 볼링장에서는 어린이 볼링 수업이 진행 중이었던 터라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았으며 한 70대 볼링 수업 코치는 총격 당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총탄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에 사용된 AR-15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또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메인주는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약 5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타주에 비해 총기 규제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해 총기 구입 및 소지 시 별다른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할로윈이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파티가 이어지는 할로윈.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이우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령과 마녀, 괴물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각 가정을 돌며 사탕을 받아가는 할로윈. 재골 랜턴을 들고 거리를 걷는 어린이들, 그리고 축제를 즐기기 위한 어른들로 할로윈 당일은 늘 거리가 북적입니다. LA 경찰국은 할로윈 당일 평소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할로윈 당일에는 떼강도 범죄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인의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요 쇼핑몰들도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할리우드 등 주요 파티 장소에서는 체크포인트도 운영될 예정인데 치안당국은 할로윈 당일 음주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어린이들도 평소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가를 지날 때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트리고와 트릿에 나서는 자녀들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성인 인솔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성인 인솔자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할 수 있는 밝은 랜턴을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두운 색상보다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야광 팔찌나 LED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콜릿과 사탕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재포장된 흔적이 있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 어린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또는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섭취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어린이들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PD는 안전한 할로윈을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긴급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후 금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수사국 FBI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14살에서 17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범들은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SNS에 가짜 신분을 만들어 비슷한 또래인 척 친분을 이어가다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해 이 사진을 무기로 금전을 요구하는 catfishing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금전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사진과 성적 음란물을 편집해 만들어 협박하는 등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피해자들이 성착취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사태의 위험성을 학부모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FBI는 범죄자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소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자녀 휴대전화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알게 될 경우 즉각 FBI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비단 미성년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로맨스 스캠과 암호화폐 사기가 결합한 일명 피그 부처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전화 문자나 데이팅 앱은 물론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먼저 관심을 표하고 자신의 화려한 일상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벌고 있어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가상화폐를 진짜 돈이 아닌 앱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코인으로 해보도록 알려주고 나중에는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보라고 권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시작은 개인의 계좌로 해보라고 하지만 이후 함께하는 사람들과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등 기술적인 방법을 소개하며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호감 가는 외모의 이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해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피해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FBI는 모르는 사람이 문자나 SNS를 통해 연락할 때 철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화상통화나 대면 만남을 피하는 상황에서 투자 권유나 송금을 요구할 때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 이상 뛰었습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소고기 소매 가격은 파운드당 8달러로 팬데믹 이전 5달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뛰었습니다. 한인 도매 정육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고기 도매 가격은 꾸준히 오르며 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LA 갈비의 경우 40% 이상 뛰었습니다. 돼지고기에 이어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당과 마켓 등에서 육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수년 동안 도축장들이 문을 닫고 한인이 운영하는 주요 정육 도매 업체들도 줄어들면서 도매 가격 인상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소고기 가격 급등에다 축산업 고전에 따른 공급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건초 재고량 감소, 인건비 포함 높은 재반 비용 증가 탓으로 소고기 값이 내려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9월 가축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쇠고기 생산량이 8월부터 연말까지 1억 8천만 파운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텍사스, 캔자스 등 주요 목축업주에서 장기간 가뭄으로 사육소의 수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소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 사육의 필수인 건초 공급은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12월 건초 재고량은 7,190만 톤으로 195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 수치에 따르면 농장의 건초 재고량이 작년보다 13% 적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로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분석가인 아담 스페크는 앞으로도 국내 소 공급이 부족해 쇠고기 수요가 수년 동안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18개월 동안 소고기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인터넷과 모바일 등 통신이 전면 두절됐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현지에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북쪽의 가자시티와 그 주변이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중 폭격과 포격, 탱크 사격을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בשעות האחרונות הגברנו את התקיפות בעזה. חיל האוויר תוקף באופן נרחב מטרות תת-קרקע ותשתיות טרור באופן משמעותי מאוד.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에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병력을 진입시켜 기습 공격한 데 이어 전면적인 지상 공격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시파 병원의 지하에 하마스의 사령부가 있다면서 병원 바로 옆 터널 갱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병원의 연료 저장고도 이용하고 있고 환자와 의료진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선 인터넷과 전화까지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통신 연결을 끊었다며 공중과 육상, 해상에서 유혈보복을 자행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앞서 텔아비브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발발 3주째를 맞아 양측의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측 7,300여 명을 포함해 거의 9,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양측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미 역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장기 공백 사태를 거치며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에서 23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월 17%에서 13%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자체 조사 기준 2017년 11월 이후 최저치이며 역대 최저인 2013년 11월과 비교하면 불과 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3일 공화당 강경파의 주도로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역사상 처음으로 가결 처리했고 이후 공화당 내 분열이 가속하며 의장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졌습니다. 갤럽은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의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해 민주당 지지층의 10%, 공화당 지지층의 8%만이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역시 37%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3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소폭 상승하며 40%대를 맴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난달 조사보다 10%포인트가 넘는 지지율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단호한 지지 표명이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누적 불만 등이 맞물려 부정평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 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저께는 3대 지수가 다 하락도 했고 주식시장이 연초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폭락 수준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락했습니다. 그럼 2주 연속이에요. 2주 연속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 3대 지수가 그동안에는 다우존스가 좀 적게 떨어지거나 내스닥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막 뒤처지거나 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3대 지수가 나란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스닥이 2.7%를 폭락했고 S&P 500과 다우존스가 각각 2.5%와 2.2%를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네스닥은 이제 3주 연속 떨어진 겁니다. 3주 연속 떨어지면서 최근 8주 동안에 6주를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는 네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최저치를, 지금 며칠째 5개월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7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네스닥이나 S&P 500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 페이스가 더 심하게 추락했다는 얘기인데,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10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주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우존스는 뭐냐면은 올해 들어서 상승했던 것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납을 해버리고 이제는 올해 들어서 2.5% 정도 이제 폭락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3대 지수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지만 이렇게 되면은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림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반도체 쪽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초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들도 이어지는데 또 이 사이에도 좀 시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거나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이제 초대형 기술주들이죠. 이제 실적 발표 희비가 다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하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세로 떨어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주식들은 그냥 묻혀버리고 오히려 하락세를 탄 주식들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완전히 틀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마지막 남아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5개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항상 나오는 것처럼 애플이 떨어지면 주식시장도 떨어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애플도 지금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는 5개월 최저치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장이 좀 이러다 보니까 공포지수 또한 상당히 올라가고 있던데 좀 이런 건 좀 시장에 대한 좀 위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리스크 오프란 무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포지수 같은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7개월 최고치를 치솟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7개월 최고치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 또 뭐 애플의 발표도 있지만 어떤 걸 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다음 주는 뭐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금리 이제 결정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다음 주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5%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또 하나 뭐냐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면서는 인하 가능성이 2.5%로 급부상한 겁니다. 그러면 물론 금리 인하 가능성이 2.5%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뭐 당연히 확실시 돼 있는 거지만 일단은 없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79%에 비해서 인상 가능성은 19%,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요 내러티브가 항상 투자 심리를 압박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약간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금리가 인하되면은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양날의 검이죠. 항상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소식을 갖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이런 두려움이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내일 또 다음 주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